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 학부모님이십니다. 2학년 재학생 학부모이신데 2학년 학부모의 우리 총무이십니다. 간략히 학부모로서 느낀 양조부에 대한 소개 말씀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양성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 송혜영입니다. 이렇게 저희 양성고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입학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느 고등학교에 보내야 우리 아이가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가 학부모 입장으로서 저희 양성고등학교에 대해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양성고등학교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선생님들께 존중받으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저희 양천구의 유일한 자사고이기도 하고요. 또한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그 지도하에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 주도 학습이 되니 그게 학습 효과도 좋고 그게 결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고 싶은 그런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학교라고 자부합니다. 게다가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타학과 비교가 안 되는 넓은 운동장이 있어서 체육 활동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학 입학 설명에도 각 대학에 직접 찾아가서 듣지 않아도 거의 모든 상위권 대학에서 직접 오셔서 매년 설명회를 해주십니다. 이 부분은 타 학교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내용이고요.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저희 양정고등학교의 아이들을 믿고 보내보시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전통 있는 저희 양정고등학교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바르게 성장하고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남은 설명에도 잘 들어주시고 저희 학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 강당내에서 마지막 순서인데요. 입학 전형과 면접 유의사항에 대해서 김경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거라서 정말 궁금증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여기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바로 우리 선생님한테 해주셔도 좋습니다. 손을 들고 끝나고 질문해 주셔서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면접 전형 안내를 김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하시면서 이제 지원을 하시면서 제일 궁금한 점일 수도 있고요. 또 중3 학생 입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물론 이제 절차는 되게 단순한데도 처음 하는 거니까 아마 궁금증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는 좀 시간이 쫓겨서 좀 빨리 끝냈는데 이번에는 좀 조금 더 걸리더라도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분명히 이번에 다 들으셔도요 집에 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2차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내일부로 해서 홈페이지에 오늘 이제 설명해드린 Q&A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오셔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지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요. 또 동영상도 오늘 찍은 동영상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부분별로 나눠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그렇게 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정은 먼저 이제 면접전을 하기 전에요. 양정 장학재단이라는 것이 이제 미주와 한국에서 공이 법인화시켜서 지금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2억 정도 되는데요. 운동부와 장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 학기에 나눠서 1학기 초, 그다음에 2학기 초에 그렇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2학기 때 지급하였던 사진입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 동문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까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통합전형, 요거는 예전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냐면,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정이 지금 현재로서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있어서, 그런 사회통합전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좀 많은, 또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예년 같은 경우는 많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좀 낙인 효과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좀 꺼려하는 학생들도 있고, 심지어 올해도 여기에 해당되는데도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셔서 그랬는지, 모르셔서 그랬을 리는 없고 아마 낙인 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전혀 학교에서는 저희 양정뿐만 아니라 모든 자사고에서는 이제는 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금의 사회통합 전형 학생들은 담임선생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학급 담임선생님은 전혀 모르시고요. 주변의 친구들도 그 학생이 어떤 전형으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면접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뭐 사회통합 전형이 따로 면접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되고, 워낙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잘 꼼꼼히 보셔서 여기에 해당되시면 반드시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양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에 있는 자사고, 모든 자사고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정원의 일반 전형의 20%를 반드시 꼭 읽는 부분이니까 꼭 주변에 있으시면 또 해당되시면 꼭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특히 요런 이제 기획일등 전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현재도 아마 알고 계시는데요. 사회 다양성 전형, 그래서 좀 많이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 다자녀, 이순희의 다자녀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요것도 그냥 우리가 3명인데 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재산 분위를 봅니다. 그래서 써져 있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기획일등 전형, 사회 다양성 전형 상관없이요. 학비 면제는 물론이고 학교 자체에서 연 100만원, 한 학기에 50만원씩 2번을 지원해서 3년간까지는 벌써 300만원이 되죠. 그렇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160% 이하, 그러니까 5인 기준, 엄마, 아빠, 아이 3명이니까 5인 기준으로 보면요. 직장 갈 때는 35만원, 뭐 지역 갈 때 38만원 정도 되고요. 건강보험료가,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168만원 정도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서류를, 여기 작은 요 책자도 있는데요. 여기에만 너무 보지 마시고, 요거 보시고, 의심된다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저의 입학 요강이, 원본이 다 실려져 있으니까, 뭐 꼼꼼히 읽어보시고, 준비하실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혜택을 많이 받고요. 2011년 저희가 자사고 시작한 이래로 모든 사회통합 전형을 다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미달이었거든요. 근데 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사고가 지금 사회통합 전형은 다 미달입니다. 그래서 와주시면 저희는 아주 너무 감사하게 와서 좀 저거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혜택 같은 것도 분명히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자기소개서, 이제 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Q&A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저기 뭐냐면, 자기소개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분량이 이 정도 돼요. 분량이 이 정도 되는데, 두 영역이라는 것은 자기
인성 영역과 자기주도학습 영역 두 영역을 합쳐서 1200자를 쓰는데 띄어쓰기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1200자가 넘는다는 소리죠. 칸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원고지 200자 원고지 6장이 좀 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도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원 사이트가 결정이 되면 그 지원 사이트에 오셔서 입력하다 보면 1200자가 넘으면 카운팅이 돼요. 글자 숫자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양이 적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역대 해보면 한 줄 쓴 학생도 있었어요. 진짜 한 줄 쓴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죠.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데요.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죠. 야, 범접하기 어려운 애구나. 멘탈이 강한 애구나. 그래. 부모님은, 안 보셨나? 이런. 부모님이 보시고도 이렇게 해주면, 집안 자체가 멘탈이 강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잘 썼는지, 몇 줄이나 썼는지, 잘 썼나 못 썼나는 솔직히 저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자기소개서에는 감점이 있긴 한데,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잘 쓴다고 더 주는 건 절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주의점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이제 배제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거 외우실 필요도 없고 찍으실 필요도 없어요. 다 적혀져 있고, 어차피 지금 찍어도 집에 가서 안 풀고 오시잖아요. 이제. 근데 이거는 저희 선생님들도 또는 저도 마찬가지로 뭐였지 하고 항상 다시 펼쳐보는 부분이에요. 뭐였지? 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만 오늘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작성시 배제사항인데 여기 좀 보면 이거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위에 3개의 빨간 점과 밑에 2개의 빨간 점이 좀 다릅니다. 위에 3개의 빨간 점은 점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점수나 자기의 성적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밑에는 자기의 출신 또는 자기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0점 처리가 됩니다. 저 잘났습니다. 근거는 이겁니다. 라고 0점이에요. 0점입니다. 저는 좀 삽니다. 저는 목동에 삽니다. 6단지에 살아서 오기는 편합니다. 이거는 감점입니다. 사는 게 저건가? 라고 해도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는 것도 밝히면 안 되고요. 출신 중학교 당연히 밝히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10% 감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저희도 딱 봐도, 이렇게 감점 당하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는 빵점, 신분 노출, 재산 노출은 감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다시 볼까요? 450점 맞았습니다. 850점 얻었습니다. 100점 되었습니다. 세 번째 거 보면 경시대에서 2위 입상했습니다. 우수한 결과 나타냈습니다. 다 빵입니다. 예를 들어서 40점 받은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50점을 받았어요. 그래 놓고서 나는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건 주의하시고요. 이런 거는 아빠가 검사다, 변호사다, 교사도 안 되고요. 어떤 직업도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아버지가 아무리 존경스러워도 아빠의 직업을 노출시킨다든지 사는 곳을 노출시킨다든지 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땡땡 방송반이라는 것은 학교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이름 노출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뒤에 보시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데 첫 줄에 자기소개서에 땡땡 중학교 몇 학년 몇 반 몇 번 누구입니다. 제가 양정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이렇게 쓰네 있어요. 근데 아까 한 줄 쓴 애 있죠? 한 줄 쓴 애가 자기 신분을 썼어요. 한 줄 쓴 애. 진짜 멘탈이 강하죠. 자, 그래서 그 결과 10점 얻었습니다. 80점 넘을 수 있었습니다.
됐고요. 여기 밑에 세 번째 보면 솔진타임, 자기가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데 솔진타임. 그래서 우리가 면접관들이 문항을 개발하다가 솔진타임스라는 그래서 솔진이 뭐지? 라고 하다가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들춰볼 수는 없습니다. 된 것을 면접관들이. 그래서 면접관이 입학전형위원회에 의뢰를 했어요. 얘가 솔진인지 아닌지 확인시켜달라. 이게 본명 아닌데 제가 가명을 쓴 겁니다. 솔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달라. 그래서 입학전형위원회가 그 서류를 갖고서 그 학생의, 이게 이제 다 끝난 다음에요. 면접이 끝난 다음에. 면접하는 도중에 하거나 면접 문항을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면접이 끝나고 다 간 다음에, 완료된 다음에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펼쳐봤더니 이 학생의 솔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때문에 신분을 드러내게 된 거죠. 여기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뭐뭐 중, 그렇죠? 사진 동아리, 환경사진, 육상경기대 우수한 성적. 이거 100m 달리기에서 1등 했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맨 밑에 거. 바로 위에 거는 아까 어떠한 직업이든 안 된다니까 안 됐고, 맨 밑에 중학교 학생회장으로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학교를 다녔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됩니다. 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의아하면, 성적이 올라갔다 써도 안 되면서 어떻게 이건 되지? 왜냐면 요즘은 학생회장, 반장, 부반장에 말하는 이런 친구들을 이제는 성적을 뽑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반에서 성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렇죠? 또는 좀 말썽을 피운다 하더라도 다 회장, 부회장이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점의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고류라고 써있는 건요,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민할 수 있다는 고민.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쓰지 말라는 이제 이유입니다. 자, 됐고요. 자, 지금 아직 계약을 하진 않았는데, 전 자사고, 서울에 있는 자사고가 동시에 같이, 입학 전용 사이트를 동시에 같이, 계약을 맺습니다. 저희가 따로 독자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진학 어플라이라는 사이트와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오셔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한글이나 이런 워드 같은 거를 먼저 펼치시고 미리 쳐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직접 치시면 또 다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다른 컴퓨터를 여시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갖다 붙이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항목이 뜨면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편이고, 여기서 만약에 1200자가 넘어버리면, 띄어쓰기 제외한 1200자 넘으면 저렇게 카운팅이 됩니다. 여기 밑에. 그럼 꼭 백스페이스로 지우시면 되죠. 그럼 지우고 좀 하면 되고, 자. 생활기록부 점검 한번 보시죠. 생활기록부는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삼아만 알려드리는데요. 생활기록부의 책임은 누구한테도 묻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묻지 않고요. 생활기록부에는 감점 없습니다. 자, 생활기록부는 득점도 없고요. 아까 자기소개서는 감점은 있었죠. 자기소개서는 득점 없습니다. 자, 생활기록부는 득점 없습니다. 득점이라는 것은 면접에만 있습니다. 면접 당일날 하는 면접에만 득점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만 신경 쓰시면 되고, 생활기록부는 이제 왜 알려드리냐, 이렇게 진행됩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생활기록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8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면접관이 학생을 면접할 때는 이 8개 항목을 다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 중에서 빨간 부분, 그리고 맨 위에 인적사항, 합격사항, 사진을 포함하는 겁니다. 사진 포함,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제외한 요 부분만 면접관이 보고서 면접 문항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출결이 안 좋습니다. 감점이 있나요? 아까 처음에 그래요. 감점 없다고 그랬죠? 감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우리 아들은 독서 2권밖에 없는데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다니면서 막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우리 더 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넣어주면 안 되냐 뭐 이러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걸로 중학교 지금 모교를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구나. 행동특성 종합의견 이것을 보고서 감점을 한다든지 얘는 좋은 애구나 득점을 준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보고서 면접관들이 면접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세요. 자기소개서와 이 학생에 대해 전혀 모르잖아요. 면접관은 이 학생에 대해서 사진도 모르고요. 어느 중학교 출신인지도 모르고 성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이것이 제외된 저 부분만을 가지고 면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올라오신 박용문 선생님이 이 박사정관이 그런 걸 꼭 알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 전형은 다릅니다. 이 전형은 알고 싶을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건 뭐 마음속에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면접 전형을 하는데 면접관이 그 학생의 서류를 2박 3일 동안 계속 지켜보지만 그 학생이 누군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표시로 뭐 해서 뭐 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 또 이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 유의사항. 자, 좀 전에 이렇게 날짜는 뭐 여기저기 다 돼 있으니까요. 이제 12월 2일 7일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한 달 좀 안 남았죠. 안 남았는데 요게 처음에 그 사이트에 개설하다 보면 한꺼번에 몰리면 이제 힘들 수 있으니까 미리 쳐놓으신 다음에 그것을 12월 2일부터 시험 운영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 운영 기간에 미리 붙여놓어 보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12월 7일부터 이제 결제가 됩니다. 12월 7일부터 이제 결제까지 다 하셔야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넣어놨다고 저장해놨다고 된 게 아니라 결제까지 다 하셔서 이제 12월 9일 날 이제 하시면 이제 온라인 접수 기간에 또 이제 서류 제출을 하고 12월 9일까지 그다음에 이제 면접 대상자를 추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면접 대상자를 추첨하는데 저희가 120% 지원자가 120% 1.2대 1이 넘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추첨으로 다 뽑습니다. 근데 120%가 넘으면 면접을 하게 됩니다. 150%가 넘으면 추첨을 해서 150%만 먼저 추려내고 면접을 합니다. 네. 헷갈리시도 상관없습니다. 적으면 좋긴 한데, 자, 하여튼 150%, 120%만 넘으면 무조건 면접합니다. 다시 말해서 또 150% 넘으면 추첨 후에 150%를 추려서 면접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작년 기준은 작년은 일반 전형 1.47대 1이었습니다. 1.47대 1이어서 추첨하지 않고 바로 그냥 면접, 전원 다 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이었지만 재작년,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자사고가 교육청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만 실시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은 모든 자사고가 다 면접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다 모든 자사고가 또 실시를 하겠죠. 물론 이제 추첨으로 돌린 자사고들도 있는데 이제 면접에 의지가 있는 학교들은 다 할 거라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접하고요.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입력해요. 자기소개는 처음부터 1차 되기 전부터 거의 언제 입력하나요? 그러는데 1차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는데 물론 이제 자유신 부분이지만 또 미리 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 만들어 놓으셔도 되죠. 뭐 그거는 뭐 정하지 않지만 1차 된 다음에 아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면접은 이렇게 면접관 3명과 3명의 학생이 1명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중에 1명은 면접관 1명은 뭐 시간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면접관 이 1명은 반드시 모든 서울에 있는 자사고가 공통된 부분입니다. 교육청 위촉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모르는 교육청에서 위촉된 교감급 이상의 분들이 오셔서 교감급 정도에 되신 분들이 오셔서 저희와 같이 한 방에 들어가서 한 아이, 공통된 아이를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 전혀 개입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해요.
밀폐가 아니라, 그거죠? 통제된 곳에서 저희가 이제 합숙을 한 다음에 이제 문항을 마련하고 이제 면접 전형을 이제 실시를 하죠. 실시를 하고 학생들은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옷을 갈아입고 면접에 대기하고 모든 방에 동시에 들어가죠.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떨리겠죠? 떨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면접할 때는 졸업 가운을 입힙니다. 졸업 가운을 입히고요. 왜 입힐까요? 왜 입힐까요? 여기 성실한 학생일수록 교복을 입고 와요. 여기 자기 이름 있는. 그리고 여기 학교 마크 있고. 그리고 아주 성실한 학생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 인사를 하면서 자, 땡땡중학교 누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점이죠. 들어오자마자 감점이죠. 그럼 어떤 학생이 자기소개서에도 이렇게 썼어요. 땡땡중학교 누구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또 인사를 했어요. 땡땡중학교 누구입니다. 2번 감점입니다. 네, 2번 감점입니다. 한 번으로 훔쳐주지 않습니다. 2번 감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2번 감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또 만에 하나 좀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오면 면접관이 현혹될 수도 있잖아요. 한 벌에 120만 원짜리인데, 중3이 저 정도 입을 정도면 아주 잘 사는 건데, 이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넘어가시고요. 네, Q&A인데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잘 들으시고 까먹으셔도 돼요. 까먹으셔야 되는데 지금 잘 들으시면 오히려 나중에 또 보실 때 이해가 되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지원 가능한가요? 타 지역에 살아도 됩니다. 사람 집이 경기도인데 됩니다. 대신 서울 소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그거예요. 서울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그러면 졸업을 했다. 졸업한 학생은 거의 오지 않지만 졸업을 했다 그러면 서울시의 거주자. 그러니까 여기는 다 졸업 예정자니까 서울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면 자격이 되는 겁니다. 도봉구든 노원구든 강북구든 상관없습니다. 서울 시내는 다 됩니다. 어디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같은 마포구에서도 많이 오고요. 서대문구도 있고요. 이렇게 구간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중앙고등학교 같은 데는 목동에 가서도 설명회를 하고 많이 합니다. 한대고고 같은 데는 강남에 가서도 설명회를 하고 하는 경우니까요. 서울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원서조서 원서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된 사이트가 있다. 근데 공통된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나 걱정하지 마시고 양동고등학교로 들어오시면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양동고등학교 먼저 들어오시면 바로 첫 화면에 링크 되게끔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소서와 생활을 미리 준비하나요? 미리 준비하는 건 본인의 의사이지만 아까처럼 자 1차 발표 후에 하시면 됩니다. 1차 발표 후에 하시고요. 온라인 입력 시험 운영은 접수가 가능한가요? 접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 시간 잘 보였어야 돼요. 잘 보셔서 접수를 시간에 맞춰서 하셔야지. 난 퇴근해서 그냥 하면 되지. 저녁 10시, 11시, 12시가 무분별하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지나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까 시간도 날짜만 엄수하는 게 아니라 시간까지 엄수하셔야 됩니다. 다자녀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한가요? 당연히 유리하죠.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자, 어서 자기소개서. 자, 외부 변수나 여행에 대해서 쓰는 거 어떻습니까? 여행 가능한 쓰지 마십시오. 네, 그냥 굳이 이 학교를 입학하는데 해외여행 써서 도움이 될 게 전혀 없죠.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2박 3일 베트남 갔다 왔다. 물론 그 정도는 감점될 확률이 없지만 해외여행을 쓴다면 뭔가 경험을 되게 크게 했기 때문에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감점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30박 31일 세계 일주를 다녀왔다. 웬만한 집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점 요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다 대해서 좀 싼 거는 됩니다. 비싼 건 안 됩니다. 이러면 또
쓰세요. 이거 싼데 이거는. 누가 보내준 건데, 외할머니가 보내준 건데 이러면서 네, 안 됩니다. 쓰지 마세요. 써서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고일이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이 올라갔다 쓰는 거 어떤가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합격대항 상관없다고 했고요. 합격대항 수상경영 안 된다고 했고, 자기소개 가산점 없습니다. 감점만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담백하게 써야 돼요.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또 물어볼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걸 담백하게 쓰지 않고 약간 과장해서 쓸까라고 하는 순간 나중에 질문을 조금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대답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써야 돼요. 누가 대행해서 써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늘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사교육 받지 마시라고. 사교육 받으면 사교육 하시는 그분이 몇십만 원 받고 해주지만 그분이 그 학생의 상황을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본인이에요.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면접관이 뭐라 했어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만 보고 물어보는데 그 이외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본인과 부모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왜 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되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무슨 문제 낼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사교육할 정도의 수준의 어려운 문제도 내지 않습니다.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중3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중3 중에서도 본인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물어보니까 절대 사교육을 받거나 남의 도움을 받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 한 번씩 수행 가능하죠. 그렇지만 아까 마지막 시간 엄수에서 그 전에 다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두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두 부분을 나눠서 쓰나요? 아닙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1200자인데 600자는 인성 영역 쭉 쓰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 쓰나?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쭉 쓰셔야 돼요. 구분하지 않으시고 인성 영역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를 잠깐만 얘가 인성 영역은 썼는데 자기주도 학습 영역 안 썼네? 저희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항만 그 두 서류를 보고 뽑아낼 뿐이지, 그러니까 근데 쓰다 보면요, 두 개를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도. 그렇잖아요? 저는 어떤 학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할 겁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성 영역과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쉽게 말해서 인성 영역은 여태껏 어떤 학생이었어?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뭐냐면 너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야?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중3 학생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학업 얘기 한마디도 안 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중학교 때까지 지내온 얘기를 한마디도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 담백하게 쭉 써내시면 돼요. 써나가시고 나는 그러니까 더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적 빼고, 수상 빼고 이런 학생이었습니다. 뭐 어려움은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부모님이 항상 어려운 것을 보고서 부모님의 일도 많이 도와주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자라고 보니 이런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고등학교에 가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양도고등학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을 가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편백하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1200자 안 채워도 됩니다. 600자가 돼도 되고요. 700자 되고 800자 돼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여기에 본도 쓰지 않으셔도 되고 자기소개서의 감점은 양으로 감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어떤 기준들을 감점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네, 고가의 취미. 바이올린 어떠세요? 바이올린. 쓰지 마세요. 고가에서가 아니라 그냥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바이올린이 저희 학교 들어오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만약 바이올린 쓰고 싶다 그러면 음악에 관심이 있었다.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대학을 음대 쪽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쓰면 되지. 굳이 바이올린이라고 바뀐다고 바이올린 우리가 뭐 이렇게 점수 줄 게 없잖아요. 바이올린. 그럼 어떤 사람은 난 첼로인데 좀 싼데 그냥 얻은 건데 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확인할 게 없으니까
이런 고가의 취미, 악기, 그것도 저런 했어요. 여기 모근인가요? 모근 같은 경우는 요즘 다들 요즘 승마하죠. 요즘 안 해요? 예전에는 승마에서 어떤 애가 승마한다고 하는데 승마 쓰지 마세요. 학교에서 하는 건데 다. 근데 그래도 가능한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재학교 영재교육 당연히 반대고요. 금물직업, 생활수준 남시, 성적 결과. 네. 사는 지역 안 됩니다. 사는 지역. 나는 늘 양천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 안 됩니다. 그 예전에 강남에 있는 어떤 학생이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나는 매일 저녁밥을 먹고서 저녁 운동을 하기 위해 이 학교에 와서 운동장을 돌면서 나는 이 학교에 꼭 와야지 라고 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감점을 그랬어요. 저녁밥을 먹고 올 정도면 여기에 산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반포에 있는 학교거든요. 반포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사는 수준은 암시한 거다. 약간 과하긴 했죠. 근데 안 써도 되는 거 괜히 쓸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안 써도 되는 거를. 자, 봉사활동, 독서활동 미흡한데 어떠냐?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시간에 결사에 많은데 감점이 되나요? 가장 감점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안 좋으면 강한 인상을 주겠죠. 강한 인상을 주면 이걸로 면접 문항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면접 문항은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사고 결석이 37일이 되나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려 말하냐면 이렇게 물어보죠. 학생에게는 성실성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실성은 학교의 출석이다. 본인의 생각 어떤지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죠. 그럼 그 학생이 자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들었는데 얘는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37일 하래야. 그러네요. 그냥. 그러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감점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근데 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37일 그럼 왜 했어요?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듣고서 얘는 생각은 올바로 돼 있는 애네. 그럼 뭐 어디 아팠겠지. 뭐 아니면 뭐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37일이라고 해서 감점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 기대하시면 되고요. 행동특성 종합의견 마음의 제한. 이것 때문에 중3 담임선생님하고 막 싸운 경우인데 지금은 중3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2까지만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중3을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권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림 작업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림 작업을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가림 작업은 담임선생님 해주시고 담임선생님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교에 와서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선생님들이 다시 또 가림 작업을 다 일일이 다 하고 면접관들은 그 모든 가림 작업된 것을 받아보는 겁니다. 근데 가림 작업이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이 그럼 종이를 붙이거나 이렇게 화이트를 칠하면 이렇게 불에 비춰보면 보이겠네? 그런 가림이 아니라요. 그걸 가려서 복사를 해요. 그래서 면접관이 받아보는 건 복사본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전혀 비춰봐도 볼 수 없는 그 학생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 문항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면접시 말을 더듬으면 감점되나요? 근데 감점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면 감점되겠죠. 말을 못하면. 그 다음에 답변이 짧거나 길어도 감점이 되나요? 요거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시간을 잘 활용해 답변해야 되겠죠. 너무 짧으면. 그렇죠? 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슈바이점입니다. 의사로서 존경심이 있습니다. 끝 하면 많은 봉사를 해서 존경합니다. 라고 하면 이건 좋은 점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본인이 가장 존경한다고 해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중학교 3학년이어도 그럼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건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면접에 감점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요? 자,
그렇죠? 이렇게 면접에는 어떻게 입고 오나 교복이 아닌 자유복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더니 성실할수록 교복을 입고 오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면접은 어느 정도 소요되냐면요. 질문 답변 시간만 한 명당 4분에서 5분. 되게 짧습니다. 그 문항은 한 4문항 정도 지금 할 예정인데, 저희도 맨 처음에 2013년, 4년부터 면접을 시작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5분 내에 면접을 다 끝내라. 4문항을.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막 항의를 했어요. 아니, 5분 안에 어떻게 4문항을 물어보고 4문항을 다 끝납니까? 라고 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하면서 그걸 넘치는 애들이 걸렸어요. 없더라고요. 여학부에서는 간혹이 돼요. 간혹인데 남자애들은 남으면 남았지 모자란 애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뭐 아주 희한한 경우에는 뭐 한 고사실에서 한두 명 나올까 말까 이렇게 희한한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짧은 것 같은데 아이들은 되게 길게 느낍니다.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딱 멈추면 그렇다고 다른 질문 못합니다. 다른 질문 못하고 그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요. 끝났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 이어가고 그러면 다음 질문 짧고 하면 2분 30초 만에 끝나내겠어요. 그럼 1분 30초 동안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딴 질문을 못하고요. 앞에 문항에 대해서 답변 못하고 보충할 답변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 1분 30초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다가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도 못 나갑니다. 자, 면접 준비 어떻게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활기록부, 자기소개 한번 자기가 써놓고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난 자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다른 준비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독서 활동한 거 있잖아요. 제목이 있으면 내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줄거리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 있죠. 그런 거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뭐 활동했던 거 잠깐만 이때 활동한 거 내가 되게 기억이 남다고 자기소개에 써놨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하나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시 한번 회상시켜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준비입니다. 본인의 면접이 끝나면 귀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전과 오후반이 동시에 같이 나갑니다. 네. 오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전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오후반이 들어와요. 이 오전반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오후반이 들어오고 오후반에 핸드폰이 다 회수됐을 때 오전반이 나갑니다. 그 부정이 방지되게. 왜냐면 공통문화 같은 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먼저 나간 애가 다음에 야 너 오후반이야? 야 나 오전반에 이거 나왔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확인이 됐을 때 이제 오전반은 나가고 오후반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전 오후를 한 덩어리로 해서 함께 퇴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면접. 어떤 분한테 결제되나요? 자, 요거는 작년 기준으로, 3년 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올해는 또 면접관들이 들어가 봐야 또 알 수 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만에 하나 바뀔 수 있지만, 3년 전 기준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요건, 혹시 오해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문항, 두문항, 개별문항, 두문항. 공통문항은 아주 기본적인 본인의 생각들을 물어보는 공통된 질문. 그러면 인성에 관한 질문 하나. 그 다음에 자기과학 공부고에 관련된 질문 하나. 근데 공부에 관련된 질문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은 전혀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고요.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또는 어떤 공부 방법이 너에게는 효과적이었나. 이런 것도 아무나한테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었니 물어보지 않아요. 본인이 자기소개 썼어. 나는 공부 방법을 바꾸면서 중3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썼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요, 저희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공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어떠한 그러니까 어떤 것을 도움을 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본인이 올라갔다, 아니, 자기가 효과를 봤다고 했으니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한다 그러면 이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약간 위조한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쓴 거죠.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건 본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공통과 개별문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양 의상적인 문제, 자기의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개별문항, 다 공통문항은 공통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평양 문제가 되지만 개별문항은 본인에 해당하는 걸 보고요. 본인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출제되나,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써야 되고요. 네. 생활연구 내용은 사실의 근거에 수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만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상 유추하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네, 유추되는 질문은. 뭐 예를 들어서 과학이 듣고 나중에 화학공학과 갔는데 가장 좋아하는 화학 공식이 어느 거냐. 화학 공식이란 걸 외워봐라.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전혀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야겠고요. 가장 존경하는 화학자는 물어볼 수 있겠죠. 한 존경하는 화학, 자기가 화학과 간다, 자기가 화학이 너무 좋고, 자기는 읽으면서, 퀴리보이를 읽으면서 너무 감명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화학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 아니면 존경하는 인물로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딴 사람은 될 수도 있겠지만, 존경하는 인물로 물어보면, 과학자를 물어본다면, 과학자를 잘 대고,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잘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잘 얘기하면 되겠죠. 자, 수상한 교과 제외라는 면접 시 질문 내용이 포함되잖아요. 계속 눈에 말씀드렸지만 전혀 금지됩니다.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가면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입학전형 영양평가라는 것을 컴퓨터상에서 아이들이 인터넷상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과 지식을 물어봤나요? 근데 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과 지식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교과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또는 교과 공부 방법을 물어본 건데 어떻게 향상되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그걸 교과 지식을 물어봤다고 잘못 체크하는 경우인데 그런 것들은 오해하고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다 점검을 해요. 문항을 다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문항을 낼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교육부로서 큰 저걸 봤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자,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계속 의문을 품으시는 분도 있어요. 뭐 있냐면, 그래도 성적 안 봅니까? 그래도 수상을 안 봅니까? 안 보는 게 아니라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저희한테 온 거에 그런 서류에 일도 있지 않습니다. 일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오해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비만 안 오면 교정 한번 둘러보고 가시라고 할 텐데, 요령껏 한번, 교정 보시고요. 아주 좋은 선택하시고, 가장 좋은 학교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학교가 더 좋은 거죠. 부모님이 억지로 보낸다 해서 가장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잘 이야기해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각 궁금하신 업무, 학교 프로그램, 다양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궁금하신 점 오신 김에 질문을 하셔서 해설을 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정원도 한번 둘러보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